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 이상 투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까지 제주산 감귤 200톤을 평양에 보낼 예정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은 시범 철수 대상 GP, 즉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20곳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은 병력이 철수한 GP 가운데 각각 한 곳씩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과 경북의 미세먼지는 나쁨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기 경제팀 같은 불화 논란은 없을 거라며 경제부총리가 원톱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은 원톱, 원팀이었습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고 자신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1기 경제팀이 불협화음을 내며 삐걱거렸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속도와 균형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의 비중을 얼마나 둘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누적된 건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확장적 재정 편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9.13 대책 이후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수석실에 있던 부동산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엔 세밀한 금융적 수단을 더 동원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가 어제부터 제주산 감귤을 평양에 선물로 보내고 있죠. 오늘까지 모두 200톤을 보낼 예정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때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에 실린 제주산 귤이 우리 군 수송기로 옮겨집니다. 어제와 오늘 군 수송기 넉 대가 하루 2번씩 제주와 평양을 직통으로 오가며 귤 200톤을 북에 선물로 보냅니다. 2010년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대북 물자 반출로 안보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 2톤에 대한 감사 표시라며 남북이 특별히 나눈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기싸움이 한창이고 여기에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제주산 귤 선물은 약속대로 연내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자는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백두산 행에 대한 화답으로 김 위원장의 한라산 행이 가능하다고 최근에도 말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에 대비하겠다며 현장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던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선 감시초소, GP가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각각 11곳씩 22곳에서 병력을 뺐고 20곳은 아예 초소 자체를 없앴습니다. 권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마지막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 측 군인들은 화기와 장비, 기물을 모두 트럭에 싣고 그동안 근무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떠났습니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으로 정한 남과 북 각각 11곳의 GP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어제부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에 한 곳씩만 남기고 10곳씩 모두 20곳을 완전히 철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고성에 일명 369 GP를 보존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처음으로 설치한 GP로 북한 해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측에 남길 곳으론 강원도 양구 가칠산 GP가 유력합니다. 이른바 까칠봉 초소로 불리는 이곳은 남측 초소와 불과 350m 거리의 최전방 초소로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해 북한군에겐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초소를 겨눈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곳까지 몸소 나오신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양측은 이번 달 말까지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GP 시범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서울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양쪽 승객 5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휠체어와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소방관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걸어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버스 유리 파편까지 튀면서 승객 50명이 다쳤습니다. 중요한 건 꺼내놓으시고 저도 여기다가 맞아서 파편 다쳤어요. 사고 지점 근처에서는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를 조사하고 이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3대가 불에 탔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원인도 확인해봐야 되고.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송파 IC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이 일대를 지나던 차량들이 꼼짝없이 도로에 갇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영결식이 어제였습니다. 같은 날 20대 가해 운전자는 구속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윤 씨의 친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윤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졌고 차를 몬 박 씨는 무릎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이후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 명 넘는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를 약속했고 국회에선 같은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씨의 영결식도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여삐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하자. 윤 씨는 영정 속 사진으로 사랑했던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윤 씨의 유해는 보훈심사 기간 동안 대전 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뽑으려고 성적을 조작한 국민은행 채용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재판부가 이 탈락한 여성 지원자들이 아니라 은행 자체를 피해자로 해석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인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걸 가명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업무 방해인데 채용 선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는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라며 그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부당하게 떨어진 응시자들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 감정상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실제로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라고 봤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은행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사흘 뒤 오는 15일이 경북 포항 지진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도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민들 어떻게 지내는지 정구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년 전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금이가 있고 건물이 더 기울어지면서 출입문도 망가졌습니다. 이만큼이 건물이 올라왔다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들린 거지, 건물이. 집안엔 가구들이 뒤엉켜 쌓여 있고 물이 새는 벽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살던 집이 철거 대상으로 판정난 주민은 약 2,000명. 이들은 임시거처를 지원받았는데 2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남았는데 기간 확보도 안 되는 상태고 집은 이대로 있는 거고 지금 재건축이든 한다 해도 최하 5년. 집이 파손됐지만 철거보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임시거처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곳 흥해실내체육관은 이재민을 위한 텐트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이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텐트에서는 겨우 잠을 잘 수만 있고 몇 안 되는 옷까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핫팩을 또 바닥도 이래 안 따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가서 못 들어가겠어요. 자꾸 여전히 일어나니까. SBS 정구입니다. 다른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정부가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처벌할 때 일정 형량은 반드시 받도록 만드는 건데 국회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의 9명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 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 그 사건과 같이 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사립유치원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어제 국회에 보냈습니다. 한유총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는 오늘 박용진 3법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3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5명이 숨지고 100명이 실종됐는데 강풍이 또 예보돼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남부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폭탄을 맞은 듯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가 건물 6,70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만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She lost her husband 3 months ago. And we were just praying that her house was going to be safe. 인명피해도 속출해 지금까지 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도 100명이 넘습니다. Really wish you went home, but we're really worried about you, so please come back soon. 소방관 7천여 명이 동원돼 조금씩 불길을 잡아가고 있지만 변덕스러운 바람이 문제입니다. Weather forecasts are predicting another 1 to 2 days of strong northeasterly wind. 산불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실한 산림관리가 산불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거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소방관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산불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부끄러운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국토의 90%가 사막인 요르단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자주 겪어보지 못한 물난리에 10명이 넘게 숨졌고 세계적인 고대 유적 도시 페트라도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맹렬한 기세로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려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협곡 속 고대 도시 유적으로 유명한 요르단 페트라 지역에 홍수가 덮쳤습니다. 집중호우의 가파른 협곡 사이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사막의 땅 곳곳에 거대한 급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4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페트라를 찾은 관광객 3,700여 명은 긴급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The police were running around the main street, shout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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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up, go up, go up. In 3 minutes or 4 minutes, the main road were flooded. 이번 홍수로 구조대와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페트라 유적지는 이틀간 출입이 통제됐으며 정확한 피해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중동 지역 국가들은 배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mm,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 영남 동해안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모처럼 깨끗한 하늘 보실 수 있겠지만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과 경북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충북과 전북은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57 마이크론
g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8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 강릉도 13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리는 목요일에는 입시로 인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 이상 투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까지 제주산 감귤 200톤을 평양에 보낼 예정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은 시범 철수 대상 GP, 즉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20곳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은 병력이 철수한 GP 가운데 각각 한 곳씩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과 경북의 미세먼지는 나쁨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해 겨울과 올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의사들이 어제 또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번엔 횡격막 탈장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에 숨지게 한 의료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반발 집회였는데요. 의사들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의사들은 최근 법원이 오진 사망 사고를 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아니 세계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협회는 고의에 의해서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를 낸 걸 제외하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것을 주장하며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형 판결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 의사협회가 사건 본질과 다르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진료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그걸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을 모르는 것이지. 또 의료사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보다 의사의 형사처벌 면제부터 요구하는 데 대한 국민들 시선을 곱지 않습니다. 처벌을 해야 더 이상 그런 실수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잘못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기업들이 직원 줄이기에 나섰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인건비 상승까지 예고되자 기업들이 직원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 젊은 층입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기지만 그 이상 받는 젊은 내국인 근로자는 내보내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주부들도 해고 영순입니다. 대기업과 금융권도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들은 드물어서 내년에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번 중국 광군제에선 무인 상점이나 얼굴 인식 결제 같은 최첨단 유통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업체가 텐진에 로봇 식당을 열었습니다. 셰프 로봇이 40가지의 요리를 만들고 서빙도 로봇이 하는데 맛도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식당 바로 옆 무인 상점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가구 매장도 입구에서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쇼핑 기록과 비교해 상품을 제안합니다.
업체들은 예전에는 쇼핑이라면 가격만을 따졌지만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해 완벽한 쇼핑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당 과태료란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껑충 뜹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보다 불법 주차하는 게 더 나쁜데도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마저도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주차 방해 과태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주차 방해로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된 일부 시민은 차라리 10만 원만 내면 되는 무단 주차로 주차 딱지를 바꿔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나노 미세먼지에서 뚜벅이를 구하라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나노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의 25분의 1 크기인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이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이동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 2~3배 높은 것처럼 나노 미세먼지 농도 역시 선진국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자동차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차의 10배 정도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동시에 멈췄다가 동시에 속도를 내는 교차로에서 나노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최근 10대들이 총공격을 뜻하는 총공에 자주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아이돌 가수들이 음원을 발표할 때 총공에 나서는데요. 각종 IT 기기를 총동원해 실시간 듣기나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신곡을 차트 1위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총공은 인터넷 팬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신곡 발표 2주 전부터 작전 짜듯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10대들이 굳건한 팬심 때문에 총공을 펼치는데 상부상조, 십시일반 정신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1위로 만들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10대들의 총공 문화가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가운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이 세입자를 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의 10%를 더 얹어서 내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월세를 더 달라는 겁니다. 전국 월세 가구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한 가구는 4.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는 전입신고를 안 해도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이걸 집주인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린 세입자 입장에선 쉽게 신청할 수 없을 거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에 투자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와 같은 72.8%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만큼 제조업 생산이 충분히 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80.5%를 기록한 이후 줄곧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부진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들이 설비 등 신규 투자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생산 지수는 7.3% 줄었고 조선업을 포함하는 선박 보트 건조업은 무려 19.3%나 급감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6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 9월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투자가 부진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구조 개혁을 포함한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중국 최대 쇼핑 행사 광군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시작 2분 만에 우리 돈 1조 6천억 원어치가 팔리면서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도 대륙의 소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3, 2, 1,开始! 11월 11일 0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쇼핑액을 집계하는 전광판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주문액이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5초였습니다. 2017年的天猫双十一全球狂欢节突破100亿的时间是3分01秒，这个数字又再次刷新了。 알리바바는 머라이어 캐리 등이 참여한 전야제를 열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 기록 28조 원은 마감 시간 자정 한참 전인 오후 4시쯤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하루 앞서 마감한 최초의 수입 박람회에서도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엿새 동안 65조 원 규모의 수입 의향 개혁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参加首届进口博览会境外嘉宾390位，充分体现了进口博览会的吸引力和影响力。 중국 정부의 강한 동료로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행사를 통해 세계의 큰손으로서 소비 저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상품 구매와 시장 개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정기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 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라더니 슬쩍 유료로 바뀌거나 무료 사용기간 안에 해지하는 걸 깜빡 잊어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 탈 때 심박수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깔았습니다. 1년치를 결제했는데 1년 뒤인 지난 8월 또 요금이 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업체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1년 지나면 내가 결제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그게 안 될 줄 알았죠. 자신들의 어떤 정책상 안 된다. 음악 앱을 구독했다가 3년 넘게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지해야 추가 결제가 없다는 안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사용 내역이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몰랐어요. 구독 서비스는 시작하면 일주일에서 1년 단위로 계속 결제가 되는데 한 번 돈 내면 끝인 구입과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걸로 보고 계속 결제가 됩니다. 무료로 써보라며 구독을 유도한 뒤 기간이 끝나면 1년치 요금을 한 번에 물리는 꼼수를 쓰는 앱도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치 않는 요금이 새는 걸 막으려면 잊어버리지 않게 구독 신청 후 바로 취소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뷰니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SNS에 올라있는 반려동물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뷰니멀족을 만들어낸 동물 스타들을 심우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김수빈 씨는 요즘 강아지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의 힐링도 되고. 애교 넘치는 강아지 계정에 종종 응원 메시지도 남깁니다. 페퍼는 10,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SNS의 인기 스타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주인과 유럽 여행을 간 모습을 공유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오늘 하루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그냥 페퍼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진 올려달라. 그냥 이러신 분들. 길고양이 출신 히크가 주인공인 이 책은 1년 만에 15,000권 넘게 팔렸습니다. 제주도의 전원마을을 배경으로 한 사람과 고양이의 동거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호응한 겁니다. 히크의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길고양이나 유기묘도 사랑받으면 이렇게 예쁘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물 스타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 받으려고 일부러 강아지를 이쁘게 치장한다든지 좀 지나친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반려동물의 모습은 직접 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대리만족, 나아가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금실의 상징으로 알려진 원앙 한 마리가 뉴욕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새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길게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주로 서식해 쉽게 볼 수 없는 아시아 원앙이 뉴욕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SNS로 순식간에 퍼졌고 급기야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대포 카메라에 망원경 그리고 또 팬아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아메리카 원앙은 뜻밖의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원앙은 빨간 눈, 늘어진 머리털이 왠지 무섭게 보여선데요. 반면 아시아 원앙은 통통한 몸집에 화려한 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그 원앙은 그 날개 위에 원액이 형의 아주 아름다운 깃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원앙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원앙 어쩌다 뉴욕에 나타난 걸까요? 조사 결과 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원앙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추정일 뿐이라고요. 이쪽에서 그 원앙이 살던 원앙이가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이동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강제 이입이 돼서 서쪽으로 살고 있는 원앙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탈출을 해서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유 이쁘죠? 그럼요. 아주 이뻐요 우리나라 게. 10월 말쯤 되면 제일 이쁘거든요 원앙이가. 같은 과에 속하더라도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건 원앙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악어까지 씹어먹을 만큼 거칠게 자란 아마존 왕수달과 국내에서 곱게 자란 수달, 그리고 뾰족한 귀를 가진 미국 다람쥐와 동그랗고 작은 귀를 가진 우리나라 다람쥐, 조금씩 다르죠? 예쁜 생김새로 이목을 끈 아시아 원앙의 모습,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죠? 임원종 씨는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지난 9월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의 아내는 차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달립니다.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도 힘든 실정인데요. 전동 킥보드와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많아지는 요즘 규제 강화와 함께 적절한 운행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한 기자, 이번 주에 원래 국민연금 개편안 공청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거죠? 네, 원래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개편안을 보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미리 정부 개편안이 보도된 걸 가지고 복지부 공무원들 휴대전화까지 감찰을 하고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사회수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이 국민연금 전문가라고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뭐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도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사회수석도 김현명 중앙대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금 전문가고요.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평생 소득 평균이랑 비교해서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느냐가 소득 대체율이죠. 올해 45%인데 이게 점점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처음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때는 70%였는데 그동안 한 몇 번 있었던 연금 개혁이라는 게 기금 고갈을 늦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득 대체율만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국민연금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래서 좋아진 게 개인연금 상품파는 보험사들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최소 50%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까지 끌어올리면 기금은 더 빨리 고갈이 되고 보험료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했을 때 2057년이면 고갈이 된다고 나왔었는데 네. 김수영 얘기로는 2057년에는 고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고갈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 채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이 규모가 2030년대 후반만 돼도 GDP 50%까지 커진다. 그럼 그때 가서 연금 주겠다고 이 많은 주식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에 너무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고갈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쭉 부과 방식이라는 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부과 방식이요? 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식은 일단 걷어서 쌓아놓고 굴리다가 거기서 연금을 주는데 이 부과 방식은 1년 단위로 걷어서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많은 상황이고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기술이 발달해서 세금이나 연금보험료를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한 자본이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 조금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가 낼 보험료, 내 노후와도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꽤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개편안 퇴짜 맞고 다음 달까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복지부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뭐 중요한 경제 일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모레 10월달 고용동향이 나옵니다. 제가 여름 몇 달 동안에는 이걸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몇 달 동안 이제 계속 안 좋아서 더 이상 이제 뭐 새로운 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내일은 10월 가계대출 규모가 발표가 되는데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계대출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매물이 나오면은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보내는 사람들까지 있다라는 기사도 한창 나왔었는데, 자, KB 부동산이 발표하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 넘으면 집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 미치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주말에 나온 자료를 보면 5일 기준으로 이 지수가 67.2가 나왔습니다. 이게 9월 3일에는 17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새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실제 급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려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서 거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극한 스포츠 현장이 추억의 게임과 만나 색다른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즐기니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고전 비디오 게임 팩맨의 캐릭터들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 오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하늘을 수놓는데요. 이 와중에 입으로 공을 집어 삼키는 등 80년대 오락실을 주름잡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명 스카이다이빙 선수들이 선보인 무대인데요.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가요? 현기증이 날 듯 무서운 속도감이 생생히 전해지는데 고전 게임 팩맨과의 절묘한 만남이라니 아찔한 도전도 하다 보면 이럴 여유까지 생기나 봅니다. 독일 베를린에 특별한 음악가가 등장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로봇인데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데 악기를 연주하며 그럴듯한 밴드 음악까지 만들어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변신형 전투 로봇에서 영감을 얻어 버려진 기계 부품과 마을을 돌며 모은 고철을 사용해 완성한 거라고 하네요. 섬세하게 악기를 다루는 모습까지 완벽하죠. 이걸 전부 쓸모를 잃고 버려진 재료로 만들었다니 환골탈태가 따로 없습니다. 이러다 점점 예술가와 기계 장치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던가요? 닮으면 잘 산다고 하던데 배짱이 남다른 이 부부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부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밖으로 몸을 날립니다. 남극을 찾아가 특수 비행옷 윙스투를 입고 극한 비행 도전에 나선 건데요. 발 아래 펼쳐진 광활한 얼음지대의 비경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죠. 현재 세계 곳곳을 돌며 함께 윙스투 플라잉을 하고 있는데 죽기 전 꼭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10여 개국을 더 돌면 부부가 함께 세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네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해서 할 만한 건지 이쯤 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진정한 반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뜻이 잘 맞는 상대를 찾아내는 것도 행운이겠죠? 가발이 아닐까요? 여성의 머리카락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영국에 사는 30대 여성인데요. 6살 때부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해 현재 길이가 18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발 아니고 사람의 머리카락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때문에 걸을 때도 조심해야 하고 목에 통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최근 화제가 되면서 관련 제품 모델까지 맡았습니다. 손질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머리카락을 기를 계획이라는데요. 동화 속 라푼젤이 실존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영국으로 가보시죠. 아이들이 축구 경기 중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슛을 날리자 갑자기 남자가 아이를 넘어뜨려 막아내는데요. 아무리 축구가 중요해도 애한테 이래도 되나요? 너무하죠? 사실 이 남자는 넘어진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골키퍼인데 슛을 막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주의가 산만해서 대신 이렇게 맞게 했다네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광복절 티셔츠 시비로 일본 방송 출연이 무산된 가운데 멤버들이 예정된 투어 콘서트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제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에 멤버 RM의 사진을 올리며 잘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방송 출연은 어렵게 됐지만 내일부터 도쿄돔을 시작으로 교세라도 모스카 등에서 이어질 투어는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출국 직전까지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죠. 일본 언론들은 작년에 멤버 지민 씨가 입었던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문제 삼으며 현재 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했고요.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내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권에서도 유감을 표했는데요.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 등은 이번 이슈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래된 과거사를 짚기도 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10,000명의 팬들과 만났습니다. 멤버들은 콘서트 날이 너무 기다려졌다며 끝까지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로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히트곡 뚜두뚜두와 포에버영, 마지막처럼 등 8곡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블랙핑크가 발표한 노래가 많지 않은 만큼 비틀즈의 Let It Be와 박봄의 UNI 등 다른 가수의 노래를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불렀습니다. 절친한 선배 가수인 빅뱅의 승리 씨와 자이언티도 게스트로 나와서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날 멤버 제니는 오늘 발표되는 솔로곡 솔로를 최초로 공개해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가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몸무게 3.2kg의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소속사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남편인 도경환 아나운서를 비롯해 지인들의 축하 속에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장윤정 씨는 소속사를 통해 건강이 회복하고 있다며 축하해주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도경환 아나운서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의 도경환 씨, 약간 부은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팔에는 매직으로 딸 바보라고 적어서 누리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 가진 남자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남기며 딸을 낳은 기쁨을 표했습니다. 어제 컴백한 가수 채연 씨가 연기에도 도전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수 채연 씨가 공포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건데요.
미국의 영화 전문 방송사 HBO에서 방송된 아시아 괴담의 6번째 에피소드에 채연 씨가 출연했습니다. 채연 씨는 어젯밤 방송된 몽달이란 제목의 드라마에서 10대 아들을 사고로 잃은 엄마 옥빈 역을 맡아 처절한 모성애를 표현했는데요. 그동안 섹시 디바로 불렸던 채연 씨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채연 씨는 SBS 인기가요를 통해 3년 6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신곡 받자야를 공개한 채연 씨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의상을 입고 완벽한 퍼포먼스로 섹시퀸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9일 쇼케이스에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 듣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인 리치 씨가 지난 주말 8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신부를 위해서 직접 축가를 부르는 리치 씨,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 축가를 부르는 아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사회를 맡은 배우 유건 씨의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리치 씨는 결혼식 전 기자회견 자리에 아내와 함께 나와 이제 막 결혼식이 실감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겨 정신이 없어 지금에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고요. 아내 임성희 씨 역시 이 시간이 안 올 줄 알았다며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강은탁 씨와 이영하 씨가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이 촬영장에서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워낙 각별하다며 현장의 스태프들도 이들의 열애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소속사는 이들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좋은 감정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밝혔습니다. 극 중에 두 사람은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나오는데요. 현실에서는 연인으로 발전해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mm,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영남 동해안에는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모처럼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과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전북과 충북 등의 지역에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8도, 대구는 9.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서울과 강릉이 13도, 전주와 대전 14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리는 목요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기 경제팀 같은 불화 논란은 없을 거라며 경제부총리가 원톱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은 원톱, 원팀이었습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고 자신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1기 경제팀이 불협화음을 내며 삐걱거렸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속도와 균형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의 비중을 얼마나 둘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누적된 건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확장적 재정 편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9.13 대책 이후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수석실에 있던 부동산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엔 세밀한 금융적 수단을 더 동원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가 어제부터 제주산 감귤을 평양에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200톤을 보낼 예정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때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밝혔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에 실린 제주산 귤이 우리 군 수송기로 옮겨집니다. 어제와 오늘 군 수송기 넉 대가 하루 2번씩 제주와 평양을 직통으로 오가며 귤 200톤을 북에 선물로 보냅니다. 2010년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대북 물자 반출로 안보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 2톤에 대한 감사 표시라며 남북이 특별히 나눈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기싸움이 한창이고 여기에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제주산 귤 선물은 약속대로 연내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자는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백두산 행에 대한 화답으로 김 위원장의 한라산 행이 가능하다고 최근에도 말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에 대비하겠다며 현장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선 감시초소 GP가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각각 11곳씩 22곳에서 병력을 빼고 20곳은 아예 초소 자체를 없앴습니다. 권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 측 군인들은 화기와 장비, 기물을 모두 트럭에 싣고 그동안 근무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떠났습니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으로 정한 남과 북 각각 11곳의 GP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어제부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에 한 곳씩만 남기고 10곳씩 모두 20곳을 완전히 철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고성에 일명 369 GP를 보존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처음으로 설치한 GP로 북한 해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측에 남길 곳으론 강원도 양구 가칠산 GP가 유력합니다. 이른바 까칠봉 초소로 불리는 이곳은 남측 초소와 불과 350m 거리의 최전방 초소로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해 북한군에겐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초소를 겨눈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곳에까지 몸소 나오신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양측은 이번 달 말까지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GP 시범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서울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양쪽 승객 5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휠체어와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소방관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걸어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버스 유리 파편까지 튀면서 승객 50명이 다쳤습니다. 중요한 거 꺼내놓으시고 저도 여기다가 맞아서 가방 다쳤어요. 사고 지점 근처에서는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를 조사하고 이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3대가 불에 탔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원인도 확인해봐야 되고.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송파 IC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이 일대를 지나던 차량들이 꼼짝없이 도로에 갇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연결식이 어제였습니다. 같은 날 20대 가해 운전자는 구속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윤 씨의 친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윤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졌고 차를 몬 박 씨는 무릎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이후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 명 넘는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를 약속했고 국회에선 같은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씨의 연결식도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여삐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하자. 윤 씨는 영정 속 사진으로 사랑했던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윤 씨의 유해는 보훈심사 기간 동안 대전 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7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하는 자리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비 내리는 구전 날씨, 파리 개선문에서 1차 대전 당시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터키 정상까지 참석한 가운데 종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며 엄지손가락까지 들어올려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푸틴 회동은 오찬 때 자리까지 떨어져 앉아 짧은 면담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파리 시내 리퍼블릭 광장에서는 이슬람 혐오와 여성 인종차별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Le message, c'est pour protester contre la venue de Trump à Paris, pour protester contre sa politique et ses actions humoristiques. 트럼프 부부가 탄 차량이 행사장으로 접근할 때 반나 차림의 한 급진 페미니스트 단체 여성 회원이 가짜 평화 중재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에 열린 평화 포럼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대외 정책 기조를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큰 면적이 불에 타 25명이 숨지고 100명이 실종됐는데 강풍이 또 예보돼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남부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폭탄을 맞은 듯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가 건물 6,70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만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She lost her husband 3 months ago. And we were just praying that her house was going to be safe. 인명피해도 속출해 지금까지 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도 100명이 넘습니다. Really wish you went home, but we're really worried about you, so please come back soon. 소방관 7천여 명이 동원돼 조금씩 불길을 잡아가고 있지만 변덕스러운 바람이 문제입니다. Weather forecasts are predicting another 1 to 2 days of strong northeasterly wind. 산불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실한 산림관리가 산불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거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소방관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산불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부끄러운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뽑으려고 성적을 조작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가 탈락한 여성 지원자들이 아니라 은행 자체를 피해자로 해석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인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걸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업무 방해인데 채용 선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는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라며 그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부당하게 떨어진 응시자들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 감정상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실제로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라고 봤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은행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다른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정부가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처벌할 때 일정 형량은 반드시 받도록 만드는 건데 국회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의 9명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 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 그 사건과 같이 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전체 국토의 90%가 사막인 요르단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자주 겪어보지 못한 물난리에 10명이 넘게 숨졌고 세계적인 고대 유적 도시 페트라도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맹렬한 기세로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려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협곡 속 고대 도시 유적으로 유명한 요르단 페트라 지역에 홍수가 덮쳤습니다. 집중호우의 가파른 협곡 사이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사막의 땅 곳곳에 거대한 급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4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페트라를 찾은 관광객 3,700여 명은 긴급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The police
were running around the main street, shout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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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up, go up, go up. In 3 minutes or 4 minutes, the main road were flooded. 이번 홍수로 구조대와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페트라 유적지는 이틀간 출입이 통제됐으며 정확한 피해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중동 지역 국가들은 배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에 투자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와 같은 72.8%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만큼 제조업 생산이 충분히 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80.5%를 기록한 이후 줄곧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부진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들이 설비 등 신규 투자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생산 지수는 7.3% 줄었고 조선업을 포함하는 선박 보트 건조업은 무려 19.3%나 급감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6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 9월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투자가 부진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구조 개혁을 포함한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중국 최대 쇼핑 행사 광군제가 어제였습니다. 시작 2분 만에 우리 돈 1조 6천억 원어치가 팔리면서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도 대륙의 소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3, 2, 1,开始! 11월 11일 0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쇼핑액을 집계하는 전광판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주문액이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5초였습니다. 2017年的天猫双十一全球狂欢节突破100亿的时间是3分01秒，这个数字又再次刷新了。 알리바바는 머라이어 캐리 등이 참여한 전야제를 열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 기록 28조 원은 마감 시간 자정 한참 전인 오후 4시쯤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하루 앞서 마감한 최초의 수입 박람회에서도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엿새 동안 65조 원 규모의 수입 의향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参加首届进口博览会境外嘉宾390位，充分体现了进口博览会的吸引力和影响力。 중국 정부의 강한 동료로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행사를 통해 세계의 큰손으로서 소비 저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상품 구매와 시장 개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네, 고윤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윤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월요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여주는 빅데이터 분석, 빅하인즈 화제의 말부터 살펴봅니다. 네. 어제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엄수됐는데요. 그 현장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연결식은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의 주관으로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유족과 친구,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군 동료인 김동휘 상병과 대학 친구 김민진 씨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김 씨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일게. 이젠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도 보였는데요. 이용주 의원은 내 잘못은 몇 달 지난다고 잊힐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폐해를 막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창호는 사회의 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이죠.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창호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길 기대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자, 그리고 화제 키워드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음주운전이라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있던 어제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던 20대 여성 BJ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임모 씨, 지난 1일 밤부터 2일 아침까지 술을 마시면서 이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었는데요. 계속 방송을 이어가던 임 씨, 2일 아침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과정도 인터넷 생방송을 한 것인데요. 이 상황을 시청하고 있던 한 시청자가 112를 통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한 BJ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이 시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모텔들을 집중 탐문한 끝에 사건 2시간 만에 임 씨를 붙잡았습니다.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임 씨가 음주운전한 차에 함께 탔던 연모 씨도 함께 형사 입건이 됐는데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음주 생방송을 한 이 BJ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하게 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뭐 생방송이니까 증거는 명백하네요. 그렇죠. 소식은요. 다음 소식 어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인천공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식사를 해보신 분들, 공항이라서 그런가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유 없이 비싼 공항 음식값을 고치기 위해서 공항공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8월 인천공항 내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메뉴가 시중보다 비싸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벌였었는데요. 시중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 품목이 무려 125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그중 28개 품목은 별다른 이유 없이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항공사는 미스터리 다이너와 상주 직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리 다이너 평가단은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손님으로 가장해서 식사를 하면서 서비스와 위생, 가격 대비 음식 만족도 등의 식당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상주 직원 모니터링단도 운영이 되는데요. 모니터링단은 직군과 연령대, 성별,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해서 40명 정도로 꾸릴 계획입니다. 공항공사는 적발되는 식당은 향후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우수한 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공항이죠. 몇몇 업주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명성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인천공항 사실 임대료 비싸기로 되게 유명한데 그걸 낮춰서 음식값 내릴 생각은 공사가 안 하나 보네요.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흘 뒤죠. 오는 15일이 경북 포항 지진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도 800억 원이 넘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정구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년 전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금이가 있고 건물이 더 기울어지면서 출입문도 망가졌습니다. 이만큼이 건물이 올라왔다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들린 거지, 건물이. 집안엔 가구들이 뒤엉켜 쌓여 있고 물이 새는 벽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살던 집이 철거 대상으로 판정난 주민은 약 2,000명. 이들은 임시거처를 지원받았는데 2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남았는데 기간 확보도 안 되는 상태고 집은 이대로 있는 거고 지금 재건축이든 한다 해도 최하 5년.
집이 파손됐지만 철거보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임시 거처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곳 흥해실내체육관은 이재민을 위한 텐트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이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텐트에서는 겨우 잠을 잘 수만 있고 몇 안 되는 옷까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핫팩을 또 바닥도 이래 안 따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못 들어가겠어요. 자꾸 여전히 일나는 게. SBS 정구입니다. 이제 김장철이죠. 김치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담그는 방법이 다른데요. 절에서는 김치를 어떻게 담글까요? 월정사가 김장하는 날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단풍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는 1400년 고찰 월정사. 경내 한 귀퉁이에 수북이 배추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 아침부터 스님과 봉사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장화 옷을 입은 채 반으로 자른 배추를 물속에서 씻은 뒤 골고루 소금을 뿌립니다. 배추 5천 포기를 손질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1년치 그 반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찬이 김치인데 그 절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장이라는 것은 뭐 1년을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방에서는 김치소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스님들은 마늘과 파, 부추, 젓갈을 먹지 않기에 생강과 참깨를 많이 넣고 해조류인 청각으로 시원한 맛을 냅니다. 가마솥에 다시마와 표고버섯, 무를 함께 삶아 그 물로 생선 육수를 대신해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루 동안 절인 배추를 헹궈낸 뒤 물기를 빼고 잘 버무려진 김치소를 골고루 발라주면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わあすごく仲良くやってるからなんていうのすごいなと.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5kg씩 담아서 500가구를 2,500kg 전달해 드렸습니다. 밭에서 배추를 수확해 김치를 담그기까지 꼬박 사흘. 겨울 채비를 마친 스님들은 오는 22일부터 겨울철 집중 수행인 동안거에 들어가 3달 동안 수행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K리그에서 강등 위기에 몰렸던 서울이 전남을 두르고 무려 13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1부 리그 잔류의 사활을 건 서울과 전남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서울이 전반 8분 윤주태의 골로 앞서가자 전남도 6분 뒤 최재현의 골로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은 전반 35분 윤주태가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다시 앞서갔지만 후반 6분 전남 이진남의 골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희비는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갈렸습니다. 박주영이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차 넣으면서 짜릿한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은 1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최용수 감독도 사령탑 복귀 후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제 2경기를 남겨놓은 서울은 강등권인 11위 인천과의 격차를 승점 4점 차로 벌리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 시즌 마지막 대회에선 프로 2년차 박민지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이정은과 최혜진 선수는 나란히 시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박민지는 박윤아와 최종 합계 6언더파 동타를 이루어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승부는 파5 18번 홀에서 치른 2차 연장에서 갈렸습니다. 세 번째 샷을 핀에 잘 붙여 버디 기회를 만든 박민지는 박윤아의 버디 퍼트가 홀을 스치고 나오자 흔들림 없이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데뷔 후 불과 2번째 대회 만에 첫 승을 신고했던 박민지는 1년 7개월 만에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통산 2승을 거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우승을 2017년 4월에 하고 지금이 2번째 우승인데 첫 번째 우승할 때도 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고. 이정은과 최혜진은 나란히 시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정은은 이번 대회 공동 24위에 머물렀지만 2년 연속 상금왕과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차지했고 공동 6위로 마친 최혜진은 신인왕과 함께 최우수 선수격인 시즌 대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단독 2위로 출발해서 역전을 노렸던 김민휘가 PGA 투어 첫 우승을 놓쳤지만 공동 10위로 마치면서 시즌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타 앞선 선두 맷 쿠처와 함께 챔피언주에서 마야코바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김민휘는 전반 한타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12번 홀에선 다시 한타를 잃으면서 맷 쿠처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타도 줄이지 못한 김민휘는 공동 10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맷 쿠처가 선두를 지키면서 통산 8승을 거둔 가운데 마지막 날 6타를 줄이면서 맹추격한 뉴질랜드의 교포 데닐 리가 한타 차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더비에선 선두 맨시티가 무려 3골을 몰아넣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완벽했던 팀플레이 장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주말을 보내고 난 뒤라 더 피곤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mm,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모처럼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과 경북은 종일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4도, 대구 9.4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행되는 목요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